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무겁고 왜인지 바로 생각이 안 날 때 있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잠자는 동안 뇌가 청소되지 못해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노화와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속에서는 낮에 쌓인 독성 단백질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눕는 그 자세가 이 청소 작업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단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좌우 바꾸기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오늘부터 바꿔야겠다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뇌를 젊게 만드는 실제 방법을 다룹니다. 잊지 않고 함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내용 혼자 알고 있기엔 아깝잖아요. 공유는 돈 드는 일 아닙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에게 이거 꼭 봐라 하며 한번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맑은 머리로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그 숫자가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겪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왜 이 자세 하나가 뇌의 청소 효율을 30%나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얼마 전 70세 김영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잠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솜이 눌린 느낌이에요. 하루가 힘겹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그분은 수십 년간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고 허리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 자세가 오히려 뇌 청소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단순히 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 이후 3주가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김영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뇌 노화를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오전 내내 정신이 흐릿하고 점심 먹고 나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잠자는 동안 뇌에 쌓인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밤새 청소를 하는데 자는 자세가 잘못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뇌척 수액 순환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는 자세가 중요해요. 젊을 때는 어떻게 자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같은 자세로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 청소 능력이 떨어지는데 자세까지 잘못되면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뇌 청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자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부터 뇌 청소를 막는 나쁜 자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자세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세가 제일 편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자세를 취하면 머리와 척추가 완전히 수평이 되면서 뇌척 수액 순환이 저하됩니다. 뇌척 수액은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소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영양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옆으로 눕는 것보다 청소 효율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세 김영자님께서 바로 이 자세로 오래 주무시며 아침마다 무거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분은 40년 넘게 이 자세로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이 베개나 긴 쿠션을 활용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눕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2주 차부터는 확실히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각도를 낮춰서 천천히 바꿔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가 편해서 주로 누우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간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이 아래로 쏠리면서 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불량이 생기면 숙면을 방해하는 거죠. 수면 연구를 보면 수면 직전에 소화 문제가 생기면 깊은 잠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정호님은 밤새 속이 더부룩해서 새벽에 깬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오른쪽으로만 주무시더라고요. 그분은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까지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해서 눕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만약 위식도 역류증이 있으신 분들은 각도를 조절하거나 좌우를 지원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자는 동안 속이 더부룩해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엎드려 눕는 자세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자세는 정말 위험합니다. 엎드려 자면 목과 척추가 비틀리게 되고 경동맥이 압박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저하돼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혈류 제한으로 인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 자세는 수면질 저하 및 혈류 제한과 직접 연결된다고 나와 있어요. 66세 윤미숙님은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엎드려 자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시고 팔을 머리 밑에 절대 넣지 말라는 거였어요.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눕는 각도를 조절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뇌 청소를 방해하는 3가지 자세였습니다. 이제 올바른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 청소를 돕는 황금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왼쪽으로 눕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뇌척 수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를 하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이 청소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뇌 속에는 림프계와 비슷한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왼쪽으로 누웠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이순자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전 내내 멍한 느낌이었는데 왼쪽으로 자기 시작한 후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이 또렷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신기한 건 예전에 자주 잊어버리던 단어들이 금방 떠오른다는 거였어요. 뇌 청소가 제대로 되니까 기억력까지 좋아진 거죠. 다만 심각한 폐질환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긴 베개를 등 뒤에 두거나 가슴에 안고 주무시면 몸이 돌아가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눕는 걸 시도해 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두 번째로 숙면을 돕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 멜라토닌, 트립토판 이 3가지 성분이 숙면과 뇌 청소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보다는 습관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들기 1시간 전에 아보카도를 드시거나 호두 한 줌, 타트 체리 주스 한 잔, 따뜻한 우유 한 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해요.
특히 호두는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69세 강민수님은 매일 저녁 호두 5알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2주 차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타트 체리 주스도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드시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세 번째는 수면 독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야식,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이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뇌 청소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67세 최영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1시간씩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는데 잠은 자도 아침에 전혀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죠. 제가 스마트폰을 끄고 대신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시고 술 대신에 허브차를 마시는 겁니다. 자는 직전에 스마트폰 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훨씬 깊은 잠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뇌 청소는 공복 상태에서 더 잘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에는 몸의 에너지가 소화에 집중되기 때문에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뇌 청소를 막습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몇 시인가요? 만약 너무 늦게 드신다면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숙면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방 온도, 베개 높이, 조명, 이런 것들이 깊은 잠에 영향을 줘요. 많은 분들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몸에 안 맞는 환경을 계속 유지하시는데 그러면 좋은 습관이 들기 어렵습니다. 베개 높이를 점검해 보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매트리스 상태도 확인하셔야 해요.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하면 척추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방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1세 김철수님은 방에 항상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주무셨어요. 어두운 게 무섭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불빛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제가 수면용 안대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하시다가 일주일 후에는 이제 안대 없이는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환경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는 자세 하나, 저녁 식사 시간 하나, 잠들기 전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는 자세 하나가 뇌 청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것, 오른쪽으로 눕는 것, 엎드려 자는 것, 이 세 가지 자세는 뇌척 수액순환을 방해하고 독소를 가두며 기억력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눕는 올바른 자세는 뇌를 맑게 유지해주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머리가 가볍고 생각이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하면 일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독소가 조금씩 쌓이고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70대가 되어서 치매에 걸리는 분과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시는 분의 차이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뇌 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뇌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밤부터 자세를 바꾸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딱 3가지예요. 왼쪽으로 눕기, 숙면을 돕는 음식 먹기, 저녁 습관 정리하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죠. 첫 번째, 왼쪽으로 눕는 습관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긴 베개를 하나 준비하셔서 등 뒤에 두시면 됩니다. 처음 사흘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계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2주 차부터는 확실히 아침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숙면을 돕는 음식은 내일부터 장 보실 때 호두나 아보카도를 사오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호두 5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타트 체리 주스도 좋고요. 이건 정말 효과가 빠릅니다. 세 번째, 저녁 습관 정리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 끄기, 이것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제가 만난 74세 박영수님은 이 3가지를 2달 동안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예전에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는데 2달 후에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젊어지신 것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게 다 뇌 청소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뒤의 맑은 정신은 지금 이 순간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자세를 바꾸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중 뇌에 쌓이는 진짜 독소 3가지와 제거법을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자는 자세에 관한 거였다면 다음 영상은 뇌 속 독소 자체를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알츠하이머와 직접 연결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 당장 댓글에 오늘부터 왼쪽으로 자기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 뇌 청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